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새로운 코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뭐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포티비에서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스포티비 해외 축구 해설위원 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풋볼 페나틱이라고 이제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일단 그 채널을 개설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면은 이 충족 요건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충족 요건을 채워야지만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원투펀치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풋볼 페나틱이라는 채널에서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로 이제 제 코너를 맡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네, 원래 항상 이제 우원 형, 이제 정우원 해설위원 형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새로운 코너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좀 방송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제가 죄송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라이브가 6시잖아요. 6시인데 제가 진짜 비도 오고 이래서 3시에 출발했어요. 3시에 출발했는데 제 집이 용인이거든요. 용인에서 이제 3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제가 약간 이 라이브 고정 시간을 좀 네,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도 오는데 정말 이제 딱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쵸? 6시 넘으시면 이제 퇴근 시간일 텐데 퇴근 시간에 이제 빗길 안전 운전 네, 유의해 주시고요. 네, 육식고기님 일디즈 맛있다. 네, 일디즈 대단하죠 지금. 클럽 월드컵 경기 유벤투스 경기를 이렇게 봤을 때 일디즈 선수 정말 잘합니다. 2005년생인데 2005년생 선수의 퍼포먼스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요. 쇼치즈 마이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주제를 다뤄볼 거는 지금 굉장히 핫한 대회죠. 2025년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제가 알기로 이제 16강전을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다음 주가 다다음 주부터 아마 16강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조별리그에서 16강으로 올라가는 팀들이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G조 알 아인과 그 유벤투스의 경기를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코너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가 어떤 코너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네, 본격적으로 경기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경기의 경기 리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좀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경기에서 이제 막 골 넣고 뭐 어시스트하고 뭐 공격 포인트 올리고 뭐 정말 잘했던 선수 외에 정말 좀 경기를 뛰면서 그 선수 외에 좀 빛나지 않은 선수들이 어떤 도움을 주면서 정말 히든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펼쳤나 이런 선수들을 찾아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선수를 알아보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선수가 그 히든 플레이어였나 이런 것도 저랑 같이 소통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코너입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G조 경기죠. 1차전 알 아인과 유벤투스의 경기. 먼저 경기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결과는 일단은 크게 유벤투스가 5대 0으로 이겼죠. 네. 엄청난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유벤투스가 알라인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큰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루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esterday 그런 소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라이브 진행하는 게 처음이어서 사실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제가 뭐 말도 좀 더듬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반전 경기인데요. 먼저 알라인은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네, 후이 파트라시우, 세리아에서 정말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후이 파트라시우 골키퍼가 이제 이번 시즌에 알라인으로 이제 둥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장갑을 끼면서 베스트 라인업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5백을 들고 나왔어요. 알라인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뭐 사발라, 오톤, 라비아, 그리고 라트니크, 트라오레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미드필더에는 박용우 선수, 대한민국 이제 국가대표 팀의 박용우 선수가 알라인 오늘 이제 G조 첫 경기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카쿠와 팔라시오스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투톱에는 코조 라바 선수와 라히미 선수가 구성이 되면서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알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죠.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골키퍼는 역시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요. 그리고 백스리에는 이제 켈리, 사보나, 칼룰루 선수가 3백을 구성을 했는데 뭐 사보나 선수도 보니까 센터백 포지션을 지난 시즌에 그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쓰긴 썼었는데 주로 뭐 4백을 봤을 때는 오른쪽 풀백 포지션을 많이 봤었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가운데 센터백 자리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비아서, 케프란피람, 맥케니, 알베르토 코스타가 그 앞에 자리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스리톱에는 일디즈 콘세이산, 콜로 무아니 선수가 선택을 받아서 베스트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맥케니 선수는 케프란피람 선수와 같이 이제 미드필더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고 경기를 펼치겠고요. 알베르토 코스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른쪽 윙백 포지션으로 기용이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라이브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알베르토 코스타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또 일디즈 선수와 같이 뭐 이날 사실은 뭐 누구 하나 특정 선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했어요. 조직력도 너무나 좋았고 정말 경기력 모든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까지도 정말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유벤투스 라인업 이제 평균 나이가 24세, 171일, 굉장히 어린 나이로 구성이 된 선발 라인업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번 클럽 월드컵 참가팀 중에서 세 번째로 어린 평균 나이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뭐 레드불 찰츠부르크 이 팀과 그다음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유벤투스가 24세 171일이라는 굉장히 어린 평균 나이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쇼츠이츠 마이라이프님, 네, 소수정예로 좋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님, 유벤투스는 투도르 믿어도 되나요? 하루하루님 혹시 이 경기 보셨을까요? 이 경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물론 뭐 상대가 체급 차이가 좀 나는 알아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난 시즌이죠. 이제 2024-2025 시즌, 지난 시즌 경기력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정말 확실하게 믿어도 됩니다,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투도르 감독 체제에서 좀 조직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오는 시즌,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죠. 다가오는 시즌에 또 유벤투스가 좀 알라인과 했던 경기력만큼의 경기를 이제 세리아나 뭐 유럽 대항전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원기님, 형 정유도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렘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렘님.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반전은 좀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볼 점유율, 슈팅, 뭐 유효 슈팅, 코너킥 거의 모든 지표에서 유벤투스가 아라인보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빈이 혹시 그 전반전 지표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전 이렇게 지표 보시다시피 뭐 정말 볼 점유율부터 시작해서 슈팅, 유슈팅 모든 지표면에서 유벤투스가 아라인보다 좀 압도를 했죠. 그 정도로 전반전에는 정말 아라인 선수들이 좀 긴장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자체가 많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득점 찬스에서 얼마나 그 득점 찬스를 살리냐가 중요했었는데, 그 득점 찬스 때마다 선수들이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 지으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이 올라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전반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한 5가지 장면이었는데, 첫 번째는 측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드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 뭐 콘세이상, 그리고 오른쪽 윙백의 알베스토 코스타, 그리고 오른쪽 이제 스토퍼를 봤던 칼룰루 선수가 공격 시에는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라던가 굉장히 공격 지역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면서 이 삼각편대라고 하죠. 삼각편대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 알라인의 수비 선수들을 흔들고 수비 조직력 균열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찬스를 만들었던 부분, 측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칼룰루 선수가 공격 시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칼룰루 선수뿐만 아니라 왼쪽 스토퍼를 봤었던 로이드 켈리 선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했어요. 공격 전개 시에 양쪽 스토퍼인 로이드 켈리 선수와 칼룰루 선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라인에 이제 많은 수비 숫자를 배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비 숫자를 배치를 했는데, 한 8명에서 9명의 선수가 거의 박스 안에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배치했는데, 양쪽 윙백 그리고 양쪽 스토퍼 선수들이 공격에 참여를 해줌으로 해서 많은 공격 숫자를 박스 안에 투입을 했던 유벤투스인데, 그게 정말 적절하게 잘 먹혀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선수들을 무너뜨리고 수비 이제 조직 균열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부분이 두 번째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전 이게 진짜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축구가 뭐 팀 스포츠긴 하지만은 1대1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1대1 싸움에서 특히 이제 뭐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를 할 때 뭐 몇 가지 이제 그 뜨는 공략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1대1 싸움에서 이제 뭐 드리블을 통해서 제쳐 나가면서 수비 균열을 무너뜨리다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낮은 이제 수비수들, 낮은 지역에서 많은 수비수들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대1로 압박이 들어와도 유벤투스 선수들이 진짜 전혀 뭐 긴장한 부분도 없었고, 너무나 침착하게 한 명 나오면 한 명 벗겨내고, 또 한 명 나오면 한 명 벗겨내고, 그러다가 이제 2명 수비 오면은 볼 간수하고 있다가 동료 주변 선수 도와주면은 거기서 이제 2대1로 풀어 나가던가, 막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싸움에서 이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압박을 굉장히 잘 풀어 나왔고, 그러면서 또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세 번째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공격 시뿐만 아니라 수비 시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수비 시에 특히 이제 알라인 선수들이 낮은 위치에서 이제 중앙 지역이죠. 중앙 지역에서 이제 유벤투스가 볼을 돌리고 있을 때는 알라인 선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붙습니다. 압박을 붙는데, 그걸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격 뭐 1대1 찬스나 뭐 2대1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풀어 나왔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 시에는 유벤투스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들어가요. 강한 압박을 들어가면서 알라인 선수들이 전방으로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끔, 돌아선들 한들 바로 압박을 가해주니까 줄 데가 없죠. 줄 데가 없으니까 결국 후방에서 그렇게 강한 압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알라인 선수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을 하게 됨으로써 킥을 빵 때리죠, 전방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공중볼로 싸움이 되면은 5대5 경합인데, 뭐 그때 이제 유벤투스 선수들이 워낙 뭐 수비 라인 선수들이 뭐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합 싸움에서도 정말 우위를 가져갔었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으로 올라갔다 볼을 뺏겼을 시에 수비로 전환되는 이 트랜지션 속도도 알라인보다 훨씬 더 빨랐었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제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냐라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역습 있잖아요. 알라인이 이제 내렸다 선수비 후 역습식으로 공격을 많이 전개를 했었어요. 하지만 알라인이 그 공격이 통하지가 않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벤투스가 공격을 진행하다가 이제 뺏겼을 시의 수비 속도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양쪽 뭐 윙백을 봤던 이제 캄비아소 선수라던가 알베르토 코스타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볼을 뺏겼을 시에는 정말 빠르게 내려와 주면서 수비 가담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견고하게 수비 라인이 갖춰지면서 아라인도 역습을 진행을 할 때 쉽게 뚫지 못했죠. 이런 수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었던 유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득점 찬스. 사실은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모타 감독 체제에서 안 좋았던 부분, 안 됐던 부분이 뭐 득점 찬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득점 찬스가 났을 때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경기를 지거나 비기는 경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뭐 득점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플레이, 딱 찬스가 왔을 때 콜로무아니 선수라던가 콘세이상 이런 선수들이 일디제 선수까지죠. 일디제 선수까지 이제 딱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확실히 해줌으로 해서 경기를 오히려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득점 찬스에서 득점이 탁탁탁 터져주니까 수월한 전반전을 펼쳤던 유벤투스입니다. 콜로무아니 전반전이죠. 전반전에 이제 콜로무아니 2골, 콘세이상 1골, 그리고 일디즈 선수 1골, 이렇게 해서 전반전을 4대0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유벤투스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 유벤투스가 전반전에 4골을 넣었던 게 7년 전이라고 해요. 네, 2018년 2월 사스올로전에서 전반전에만 4골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반전에 4골을 넣었던 기록이 없다가 이번에 2025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반전에 4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반전에만. 그만큼 너무 전반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은 이제 전반전에 유벤투스가 좀 좋았던 점을 솔직히 못했던 점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못했던 점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안 좋았던 점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점만 제가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좀 알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인은 사실 좋았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제가 좀 봤을 땐 없었고요. 일단은 뭐 알라인 평가는 전체적으로 전반전 내내 좀 끌려다녔던 전반전이었어요. 공격 시에 간헐적으로 뭐 유벤투스가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들어오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간헐적으로 그 뒷공간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찬스가 왔을 때도 그 찬스를 좀 살리지 못하면서 파이널 서드 쪽에서의 세밀한 장면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쉽게 그 찬스가 무산이 됐었고요. 말씀드렸지만은 1대1 싸움이죠. 1대1 싸움에서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뭐 공격 시에도 그랬었고 수비 시에도 1대1 싸움에서 전혀 유벤투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던 알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알라인도 뒷공간을 어느 정도 좀 내줬어요. 내려서는 수비를 했었지만은 좀 중앙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선수들 그래도 1대1 압박 맨투맨 붙는다던가 라인을 조금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뒷공간으로 콜로무아니 선수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 그 선수를 놓치면서 찬스를 많이 내줬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선수와 선수 사이죠. 이 선수와 선수 사이에서 볼을 받는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수비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패스의 길, 이 사이 패스의 길을 너무나 쉽게 내주면서 유벤투스에게 찬스를 많이 내줬던 알라인이 되겠습니다. 좀 알라인 선수들이 좀 죄송한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봤을 때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좋았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분석을 내렸었고요. 후반전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반전은 유벤투스는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가져갑니다. 캄비아소와 그리고 케프란티남 빠지고 너글라스 루이스 선수와 티모시 웨를 투입을 해요. 알라인 같은 경우에는 5-3-2 포메이션에서 5-4-1 포메이션으로 바꿨습니다. 라이미 선수가 이제 투톱 포지션을 가져갔었는데 투톱 포지션에서 약간 왼쪽 윙 쪽으로 빠지면서 수비 시에는 5-4-1 포메이션으로 약간 바꾸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바꾸면서 두 팀 다 약간의 변화를 가져갔어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갔고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을 약간 변동을 주면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이 후반전에 약간 아라인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후반전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아라인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초반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몰아쳤어요. 굉장히 좀 어쨌든 4대0로 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4대0로 지고 있으면은 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은 이제 잃을 거 없거든요. 어쨌든 이제 경기를 하면서 4대0로 지나 뭐 10대0로 지나 이제 똑같다는 거를 라커룸에서 감독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어차피 지는 경기 4대5 지나 10대5 지나 뭐 20대0으로 지나 우리가 연습했던 건 하고 져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동기부여가 팍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 집중력과 동기부여 때문에 초반은 굉장히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라인도 똑같았습니다. 알라인도 후반전 한 5분? 10분까지는 굉장히 몰아쳤어요. 그러면서 알라인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코너킥 세트 피스 찬스를 얻었고 그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는데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처리가 돼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골이 오프사이드가 취소가 안 됐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안 들어갔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반 주도권을 아라인이 먼저 잡아갔어요. 후반 이제 48분에 후방에서부터 볼을 빼앗은 후에 거기서 이제 좋은 빌드업을 통해서 유벤투스의 앞발 잘 풀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신 분들 있을까요 혹시? 박용우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하나 성공을 시켜줬어요. 정말 중원에 딱 잡고 돌아서자마자 전방으로 붙여준 한 번의 다이렉트 한킥. 이게 그 코조라바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코조라바 선수도 이제 볼을 컨트롤 잘 해놓은 다음에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에게 좀 전방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쉽게 막히고 말았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좋은 찬스를 잡아갔었던 알아인의 후반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알아인 이제 분위기 바뀌면서 이거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 들었었거든요. 물론 만약에 이 오프사이드 골 되기 전, 이 취소가 되기 전 이 골 들어갔고 코조라바 선수가 박영우 선수한테 볼을 받고 이게 들어갔더라면 벌써 4대2잖아요. 그럼 축구는 사실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이 두 개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못 넣었잖아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역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면은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1대1 싸움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추가골이죠. 추가골 다섯 번째 골 추가골 이제 콘세이산 선수가 이제 추가골을 넣는 장면에서도 사실 콘세이산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콘세이산 선수의 이제 시그니처 플레이죠. 볼을 잡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왼발 슈팅으로 득점이나 슈팅 찬스를 잡는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다섯 번째 골 이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섯 번째 골 추가골 장면에서도 측면에서 1대1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이겨내고 골로 만들어냈던 유벤투스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알라인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그 1대1을 막지 못하면서 또 추가골을 내줬던 장면이었거든요. 후반전 역시도 그런 1대1 싸움에서 완벽하게 좀 밀리면서 추가골을 실점을 했었던 알아인이 되겠습니다. 전반 후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후반전 이제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알아인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공격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 백스리 라인이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공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찬스가 와서 그 찬스를 만약에 잡아냈더라면은 사실 경기는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부분,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 찬스와 슈팅 찬스를 완벽하게 살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분, 근데 하지만 알라인은 찬스가 왔었을 때 그 찬스를 살려내지 못한 부분, 이게 좀 승부를 좀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알라인은 득점 찬스가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후반전에도 이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죠. 전체적인 좀 후반전 내용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반만 빼고. 콘세 이상의 개인 돌파 능력이 다시 한번 좀 빛나면서 추가 점수를 올렸던 유벤투스가 되겠고요. 후반전에도 좀 지치지 않는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유벤투스가 사실 좀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은 경기를 90분을 뛰든 뭐 120분을 뛰든 지치지가 않아요. 선수들이 너무 흥이 나고 즐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전환 시,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시, 이 트랜지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알라인보다 유벤투스 선수들이. 그러면서 빠른 압박과 1대1 대인 방어 능력까지 안정감 있게 유벤투스가 가져가면서 무실점으로 완승을 거뒀던 유벤투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과 후반 경기 리뷰를 모두 마쳤었고요. 이제 경기 총평 간단하게 좀 내리자면은 저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급 차이 확실히 보여준 유벤투스, 전후반 모두 압도했다 라고 좀 제가 총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디님 혹시 후반전 그 한번 지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후반전 지표 봤듯이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좀 보여줬어요. 뭐 알라인이 그래도 전반전보다는 슈팅 뭐 그런 부분 좀 찬스가 후반전에 있음에도 그 찬스를 살려내지 못했던 부분 너무나 아쉬웠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지표 저희가 띄워드렸잖아요. 저희가 띄워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에서도 압도를 하면서 클래스 차이를 좀 증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의 템포라든지 뭐 수비 집중력, 그리고 1대1 대인 능력, 이런 부분에서 유벤투스와 너무나 뚜렷한 격차가 많이 났던 이번 경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조직력, 피지컬, 뭐 기술, 전술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보였던 유벤투스가 상대를 완벽하게 무기력화시키면서 체급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준 완승이었다라고 이번 경기 알라인과 유벤투스 클럽 월드컵 G조 1차전 경기를 이렇게 제가 경기 리뷰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제가 뭐 조금 더듬는 부분도 있었어요.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무튼 일단 다시 한번 그 알라인과 유벤투스 경기는 5대 0으로 깔끔하게 유벤투스가 첫 경기를 완승을 거뒀고요. 삐니 혹시 그 G조 한번 순위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G조 이제 순위를 봤을 때는 지금 유벤투스가 1위입니다. 아직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이 동률입니다. 2승으로 두 경기 2승으로 동률이긴 하지만은 유벤투스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패 기록하면서 아쉽게 박용우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알라인은 좀 아쉽게 이번 2025년 클럽 월드컵 예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3차전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시티 1위 결정전인데 조 1위 결정전인데 너무 빅매치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현지 시간 금요일 새벽일 거예요. 네, 금요일 새벽 4시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 맞네요. 금요일 새벽 4시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 저는 라이브로 좀 볼 생각입니다. 과연 유벤투스가 1차전 때처럼, 그리고 2차전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어요. 2차전에서도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4대1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이 유벤투스가 맨시티 상대로도 1, 2차전 좋은 경기력을 3차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코너의 좀 메인 코너죠. 바로 이번 경기 히든 플레이어 선수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수가 좀 히든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아마도 완우 형이 그 스포티비의 이완우 해설위원인 것 같은데, 에이스 우준아 방송 잘 마치고 공차로 어여와줘. 우준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이제 사실은 이제 끝나고 8시에 그 이제 완우 형이라고 할게요. 네. 이완우 해설위원과 그 정우원 해설위원과 같이 그 공을 차러 갑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에이스는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그냥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에이스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얼른 끝나고 가겠습니다, 만우 형. 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드리자면은 이번 경기 이제 히든 플레이어 선수를 뽑는 시간인데, 물론 사실은 저 이번 경기는 다 너무나 잘했어요.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전방의 콜로 무아니 선수까지 너무나 다 잘했어요. 그리고 뭐 교체 들어온 선수들도 네, 무난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래서 정말 사실은 어떤 선수를 좀 뽑아야 될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너무 다 잘했지만은 제 마음속엔 2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 리뷰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이 히든 플레이어 선수 뽑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선수를 발표를 할 때 야,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로 자, 누구 바로 15번의 칼룰루 선수입니다. 네. 비님, 그 칼룰루 선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칼룰루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 좀 히든 플레이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2명 제 마음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 2명, 한 명 선수는 사실 알베르토 코스타 있잖아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이죠. 네, 2024-2025 시즌 그 겨울 이적 시장에 포르투갈 출신의 알베르토 코스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 이번 경기 1차전 알라인과 경기에서 너무나 잘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시스트 2개 했을 겁니다. 한번 제가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어시스트 2개 맞네요. 윙백 포지션을 받고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었던 네, 알베르토 코스타, 이 선수가 이제 또 풀타임을 출전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시스트 2개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했는데 칼룰루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공격 쪽에서도 플레이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좀 조금 더 알베르토 코스타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첫 개인 방송인데 네, 예스터데이님 첫 개인 방송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정말 맞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스터데이님. 네, 이게 첫 개인 방송이어서 그렇지 좀 뭐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은 저도 좀 적응이 돼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칼룰루 선수 좀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칼룰루 선수가 네, 굉장히 뭐 수비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좋았었고요. 이제 이 칼룰루 선수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1대1 상황. 그 1대1 상황에서 공격 시에 수비 시에 정말 뚫리지 않는 강한 대인 마크 능력, 뭐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던가 상대와의 뭐 스피드 경합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룰루가 물론 칼룰루 선수가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에 영입생들 중에서 최고의 이적생이라고 꼽혔잖아요. 그렇죠.
물론 너무나 지난 시즌 잘했던 거 알고 있어요. 잘했던 거 알고 있는데 더 발전했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윙백 알베스토 코스타가 전진했을 때는 그 전진하고 나서 그 뒷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뒷공간에 칼루르 선수가 디커버라고 하죠. 커버 능력을 보여주면서 매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했었고, 또 순간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르게 자리를 메꿔주면서 안정감 있는 수비 라인, 무너지지 않는 그 수비 라인을 구축해줬던 그런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칼루르 선수를 히든 플레이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고요. 비님 혹시 그 수비 지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칼룰루 선수의 수비 지표인데 칼룰루 선수가 진짜로 태클 성공 2번에서 2번 다 했고요. 100% 기록을 했고, 차단 하나, 걷어내기 하나, 그리고 볼 회복, 그 다시 상대 공을 갖고 와서 연결해 주는 거죠. 볼 회복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5개를 소화를 했고요. 공중볼 경합 싸움에서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공중볼 경합 싸움은 사실 50대 50이다 보니까 칼루르 선수라던가 그 수비 라인 선수들이 100%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볼 경합 성공률을 보셔야 돼요. 네 번 상황이 나왔는데 4번 다 모두 다 칼루르 선수가 이겼다는 것. 즉 뜻은 1대1 대인 경합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아라인 선수들과 칼룰루 선수, 그 선수들이 이제 좀 체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워낙 칼룰루 선수는 유명한 빅 클럽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사실은 수비 입장에서는 상대 공격수들이 빠르거나 드리블이 굉장히 좋거나 이러면은 그 1대1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 지표에도 확인이 딱 나왔다시피, 증명을 했다시피 4개의 경합 싸움에서 모두 다 지상 경합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상 볼 경합 성공률 100%를 차지했던 칼루르 선수입니다. 자, 칼루르 선수가 만약에 수비만 좋았다라면 제가 칼루르 선수를 선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알베르토 코스타 선수를 선정을 했을 텐데, 칼룰루 선수가 윙백이 아니라 오른쪽 스토퍼잖아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시도 굉장히 빛을 냈어요. 사실 첫 번째 골이었나요?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상대 지역까지 높게 올라가서 볼을 받았을 때 오른쪽으로 노스톱으로 인사를 딱 돌려줬거든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칼룰루 선수가 자신의 장점, 자신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칼루르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이 정말 공격수 선수들처럼 개인 능력이 좋아서 드리블을 잘 치고 슈팅 능력이 좋고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지역에 있을 때는 자기가 볼을 터치를 딱 했을 때는 압박이 바로 들어왔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알다 보니까는 오른쪽 이제 윙 포드 쪽에 배치가 돼 있었던 이제 알베르토 코스타 선수에게 논스톱 인사이드를 한 번에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전혀 압박을 하지 못했었고요. 알베르토 코스타가 거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줬고 콜로무아니의 헤더골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굉장히 영리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말씀드렸지만 공격 전개 시에는 안정적인 빌드업, 피디님 그 공격 지표 한번 띄워주세요.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정말 공격 전개에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정확한 패스, 이 경기에서 칼루르 선수가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을 했던 선수로 칼루르 선수로 뽑혔어요. 84개의 주 패스 중에 81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정확한 패스 성공률 96%를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 전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칼루르 선수고요. 그리고 이 볼을 잡았을 때 온더볼 능력뿐만 아니라 칼루르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오프덜볼 부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 예를 들면 오른쪽 측면에 이제 알베르토 코스타라던가 콘사이상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드리블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동료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볼 배급을 해주면서 날카로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던 장면, 특히 이 칼루르 선수를 한번 꼭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추가골 후반전에 이제 추가골 장면, 5번째 골 들어가기 전 장면을 한번 좀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칼룰루가 이런 패스를 넣을 줄 아는 선수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측면에서 공을 딱 빼앗고 스트라이커인 콜로무아니 선수가 좀 볼을 받으러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콜로무아니 선수가 넘어지면서 칼루루 선수에게 볼이 리턴이 딱 나오는 상황에서 칼루루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지 않고 아웃프런트를 활용을 해서 기가 막히게 콘세이상 선수가 뛰는 쪽에 기가 막히게 돌려놓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칼룰루가 아웃프런트로 탁 돌려놓는다고? 정말 자신감이 많이 붙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장면인데, 자, 박정희님 첫 방송인데 넘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드리자면은 칼룰루 선수가 그 장면에서 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리턴이 나왔을 때 가장 수비 그 라인을 균열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논스톱 패스예요. 근데 칼룰루 선수가 어쨌든 주변 상황을 볼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그 볼이 리턴이 오기 전에 주변 상황을 봤다는 거거든요. 주변 상황에서 수비 라인은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 팀 동료 선수들은 어디 포지션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칼룰루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아웃프런트 통해서 콘세이상에게 연결이 됐고, 콘세이상이 볼을 잡고 1대1 도발한 후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5번째 골에 이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혔고요. 앞서 전반전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기점 역할을 했었고, 칼루루 선수가 물론 직접적인 어시스트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서 첫 번째 골 그 기점 역할을 했었고, 마지막 5번째 골은 직접 칼루루 선수가 좋은 패스를 통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 수비 그리고 공격 두 가지 역할을 완벽히 수행을 하는 칼루르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저는 알베스토 코스타 선수와 제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이번 경기 히든 플레이어는 칼루르 선수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칼루르 선수의 이 묵직한 공헌이 좀 완승을 만들었다고 표현해도 좀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칼룰루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경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 경기가 미국에서 치러지잖아요. 이번 FIFA 클럽 월드컵이 주로 사실 예전에 이제 FIFA 클럽 월드컵이 주로 일본,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이렇게 개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2025년 FIFA 클럽 월드컵이 리뉴얼이 되면서 포맷이 완전 바뀌어버리면서 열리는 장소도 미국에서 첫 열리는 장소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새벽에 경기가 많이 치러지다 보니까 못 보시는 분들 라이브로 사실 출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중에 경기가 많이 펼쳐져요. 주말 경기보다는 사실 주중에 경기가 많이 펼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경기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도 이 경기를 라이브로 못 봤습니다. 저도 이제 좀 라이브로 못 보고 재방송으로 보긴 했는데, 어떠세요? 이 첫 경기에서 히든 플레이어는 좀 누구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사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 선수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스리톱 일리즈 선수라던가 콜로무아니, 그리고 오른쪽 윙 포워드를 봤었던 콘세이상 선수까지. 왜냐면 이 선수들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컨디션 소위 말해 12시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12시였어요. 다 12시였어요. 그 쓰리톱 선수들이 다 12시였고 일단은 압박이 들어도 1대1 맨투맨적인 부분에서 쉽게 베끼고 들어가면서 수비 균열 생기고 한 명씩 튀어나왔을 때 1대1로 다 제낀 다음에 슈팅 찬스 만들다던가 공격 찬스 만들어 버리면은 사실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했고 득점 찬스가 왔을 때 이 득점 찬스를 모두 살려냈던 쓰리톱 선수들을 전부 뽑을 것 같은데 사실 히든 플레이어가 이제 숨겨진 그 경기에 공헌을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선수들도 좋지만은 칼룰루 선수가 정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칼룰루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좀 누구 뽑을지 좀 궁금하네요. 칼룰루 선수가 정말 사실 지난 시즌에 브레메르 선수 이제 부상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칼룰루 없었으면은 유벤투스 쉽지 않았죠. 지난 시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칼룰루 선수 저 지난 시즌에 좀 개인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아탈란타전이었나? 1대0 지고 있었는데 와 동점골 만든 부분 그것도 엄청난 전진 직선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지난 시즌에 칼룰루 선수에게 가장 인상이 많이 남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칼룰루 선수에게는 이제 뭐 글쎄요 칼룰루 선수뿐만 아니라 정말 뭐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을 했던 사보나 그리고 켈리 선수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케프럼티랑 뭐 중원의 맥케니 이 두 선수의 볼 배급 능력이라던가 활동량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디즈 콘세이상 뭐 콜로무아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도 어쨌든 상대가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선방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 유벤투스 알라인과 했을 때 선발 라인업 모든 선수들이 베스트 라인업 선수들이 정말 자기 목 이상을 다해줬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아직 제가 어떤 경기로 좀 리뷰를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용우는 3백, 센터백으로 나올까요? 사실은 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처음에 그 선발 라인업 나왔을 때 박용우 선수가 3백 센터백으로 그 나온다는 그 베스트 라인업 표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딱 전반전 딱 시작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 박용우 선수가 센터백의 3백의 가운데가 아니라 미드필더 포지션을 올렸거든요. 아마 근데 박용우 선수가 글쎄요.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것도 아마 훈련을 했을 겁니다. 팀에서. 네. 박용우 선수도 제가 박용우 선수 K리그 울산 시절에 봤을 때 수비력 진짜 좋았었거든요. 수비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수비력이 너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아마 3백에 이제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송이었는데 좀 어색했죠, 여러분? 좀 어색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좀 너그럽게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요. 점점점 이제 방송을 할수록 저도 더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좋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경기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벤투스와 맨시티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또 되게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거든요. 클럽 월드컵.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경기를 할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고요. 자,
저 그 혹시 그 채팅창 위쪽에 보면은 링크 있잖아요. 링크에 이제 풋볼 페나틱 저희가 이제 새로 개설한 채널 그거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새로 개설한 채널인데 그 채널이 이제 어느 정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그 채널에서 제가 또 이렇게 라이브로 전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은 저 링크 들어가셔서 구독 그리고 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에 대한 뭐 궁금한 점도 괜찮고 뭐 어떤 경기적인 부분도 괜찮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좀 퇴근 시간이 겹쳐서 이 방송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좀 제 TMI 설명드리자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저의 설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채널이 이제 개설된 지, 제 코너가 개설된 지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K3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 홍콩 말레이시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다가 프로테스트를 봤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코로나 빵 터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축구를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나운서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스포츠캐스터나 아나운서 쪽으로 이제 루트를 잡았었는데 운이 좋게 이번 스포티비 작년이죠? 네, 작년에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오디션 3기가 열려서 운이 좋게 거기서 이제 원투펀치 같이 하고 있는 정원 해설위원과 함께 선발이 돼서 작년 거의 막바지부터 네, 세리아로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설위원으로서 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1년 차고 이제 저 해설한 지 막 1년 지났거든요.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아직 중계하면서 저도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아직 좀 팬분들에게 정확한 그런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던가 해설을 제가 들려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큰데 자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는 이제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그 2025년 7월에 스위스에서 여자 유로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 대회를 이제 저희 스포티비가 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월부터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 좀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그것 좀 준비 열심히 해서 또 7월 여자 유로 대회에서부터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해설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돌아오는 시즌에는 다가오는 시즌이죠. 네, 다가오는 시즌에는 제가 좀 좋은 해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이번 주 제가 알기로는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출퇴근길 좀 안전 유의하시고요. 우산 꼭 쓰시고 웬만하면 비 오는 날은 네, 집에 계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습하니까 좀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네, 7월에 여자 유로 대회나 클럽 월드컵 이제 또 여러 가지 축구 대회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대회 보면서 열심히 방에서 치맥 함께 하면서 축구 보시는 게 가장 장마 기간엔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이렇게 수요일 그리고 뭐 목요일도 있고 뭐 화요일도 있고 원투펀치나 이제 요번에 새로 개설하는 풋볼 페나틱에서 저희가 라이브 장의원님 그리고 장지현 위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정원 해설위원까지 정원 위원님까지 이렇게 함께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저 혼자 라이브 할 때 이거 1시간 갈까라는 생각했는데 벌써 1시간 갔네요. 지금 첫 라이브 방송이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채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똑같이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비 오니까 네, 퇴근길 안전 운전 그리고 안전에 좀 유의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